예전에 학생들이 밤 12시가 되면 게임에서 튕겨나가거나 접속이 안 되었던 일이 있었던 것 기억하시나요? 국가가 청소년의 수면권을 보장하겠다며 밤 12시부터 아침 6시까지 게임을 전면 금지했던 일명 강제 셧다운제 때문이었는데요. 내 아이의 게임 과몰입은 부모가 조절하겠다. 청소년의 일반적 행동 자유권, 사생활의 자유 이런 걸 침해한다는 이유로 청소년과 학부모들이 헌법재판소로 갔습니다. 특히 게임을 할 때 본인 인증을 강제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들은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우리 헌법재판소는 국가가 밤마다 청소년의 게임 이용을 강제로 막고 본인 인증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어떤 판단을 했을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전광역시에서 변호사로 활동 중인 유지은 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할 사건은 2025년 11월 27일 2021 헌마 1053 청소년 보호법 제26조 제1항 등 위헌 확인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보겠습니다. 청구인은 지금 4명인데요. 김모 씨, 추모 씨, 이모 씨, 조모 씨 이렇게 있고요. 만 16세 미만이 지금 2명 있고 그 미성년자니까 이제 법정 대리인인 친권자들 기재되어 있고요. 청구인들 대리인은 법무법인 혁신이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2021년에 청소년 보호법이 개정되었는데 그 이전 구청소년 보호법 제26조 제1항은 인터넷 게임의 제공자에 대해서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 게임을 제공하는 걸 금지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 청구인 김모 씨는 2021년 7월 30일 오전 0시경 게임을 이용하기 위해 관련 웹사이트에 접속을 하려고 했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는 게임물 관련 사업자에 대해 게임물 이용자의 회원 가입 시 본인 인증 등의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청구인 김모 씨는 게임 관련 웹사이트 회원 가입을 위해 본인 인증 등을 거쳐야 했고요. 청구인 이모 씨는 2021년 8월 16일 게임 관련 웹사이트에 회원 가입을 하려고 했지만 본인 인증을 하지 않으면 회원 가입을 할 수 없어서 게임을 결국 이용하지 못했고요. 청구인 조모 씨는 이제 아버지인 분이고 그런 아들에게 이제 게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려고 그 청구인 명의로 게임 관련 웹사이트 회원 가입을 해야만 했다고 합니다. 청구인들은 구청소년 보호법, 그러니까 강제적 셧다운제 조항이 청구인의 그 문화 향유권 등 기본권과 그리고 청구인 조모 씨 이 자녀 교육권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 또 여성가족부 장관의 심야 시간대 인터넷 게임의 제공 시간 제한 대상 게임물 범위 평가에 관한 구청소년 보호법 제26조 제2항 제3항 그리고 구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3 제2항 제3항이 포괄 위임 금지 원칙에 반한다. 또 구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3 제1항 제1호 좀 전에 이제 얘기했던 본인 인증 요걸 요구하는 조항입니다. 이 조항이 이제 청구인들의 일반적 행동 자유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을 하면서 2021년 9월 2일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럼 심판 대상 조항 보겠습니다. 구청소년 보호법 제26조 제1항입니다. 심야 시간대의 인터넷 게임 제공 시간 제한. 인터넷 게임의 제공자는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 게임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네,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을 강제적 셧다운제 조항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항에서는 여성가족부 장관이 이제 이 심야 시간대에 그 인터넷 게임 제공 시한 제한 대상의 게임물 범위에 대해서 이제 2년마다 평가하고 뭐 이런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걸 위임 조항으로 보고 있고, 제3항에서는 이 평가의 방법, 절차 등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이제 위임을 하고 있는데, 요걸 관련 조항 요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이제 중요한 조항이겠죠. 이 사건에서 본인 인증 조항이 있는데요. 제12조의 3. 게임 과몰입, 중독 예방 조치 등. 제1항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게임물 이용자의 게임 과몰입과 중독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과도한 게임물 이용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호 게임물 이용자의 회원 가입 시 실명, 연령 확인 및 본인 인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3 제2항은 여성가족부 장관이 이제 게임물 요 제한 대상의 범위가 적절한지 평가를 할 때 문체부 장관과 협의해야 된다 해서 협의 조항이고요. 제3항은 요 예방 조치를 위한 게임물의 범위, 방법, 절차, 평가 요런 거에 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해서 이제 예방 조치 위임 조항 이렇게 헌법재판소는 정리를 했습니다. 그럼 청구인들의 주장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3가지인데요. 강제적 셧다운제 조항에 대한 거, 그리고 이제 위사건 위임 등 조항,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인 인증 조항, 이렇게 3가지입니다. 강제적 셧다운제 조항 보겠습니다. 강제적 셧다운제 조항은 인터넷 게임이 유해하다는 부정적 인식을 전제하고 있어 그 입법 목적이 정당하지 않고 이를 통해 청소년의 수면 시간을 확보할 수 없어 수단의 적합성도 없으며 선택적 셧다운제가 있음에도 16세 미만 청소년이 심야 시간대에 인터넷 게임을 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여 치매의 최소성에 반하는 등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여 청구인 김모 씨의 문화 향유권, 표현의 자유, 알 권리, 온라인상의 집회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게임을 할 권리,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을 침해하고 청구인 추모 씨, 조모 씨의 자녀 교육권을 침해한다. 강제적 셧다운제 조항은 청구인들의 심야 시간대에 인터넷 게임 외의 활동을 하는 청소년, 게임 외의 방법으로 자아를 실현하고자 하는 청소년, 다른 게임 제공자 또는 이용자들, 해외 게임 업체들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여 위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네, 그래서 이제 강제적 셧다운제 조항이 아까 이제 밤 12시부터 아침 6시까지 6시간 동안 이제 아예 16세 미만 청소년이 게임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죠. 이게 이제 지금 입법 목적도 정당하지 않고 수단의 적합성도 없고 치매의 최소성에도 반한다. 이런 얘기하면서 자신들의 이제 여러 권리, 문화 향유권,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 게임 할 권리, 그리고 직업 선택의 자유도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요즘은 프로게이머 이런 직업들도 있잖아요. 이 역사도 지금 꽤 오래됐는데 그런 것도 다 제한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아울러서 이제 부모의 자녀 교육권까지도 침해된다는 주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게임들에 비해서 이 인터넷 게임, 그러니까 모바일 게임이나 우리가 닌텐도 이런 이제 게임기 자체로 하는 게임도 있고 이런 게임들과 다르게 인터넷 게임만 이렇게 차별한다고 해서 평등권 침해 주장도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 위임 등 조항에 대한 주장 보겠습니다. 강제적 셧다운제 위임 조항은 심야 시간대 인터넷 게임의 제공 시간 제한 대상 게임물의 범위의 적절성 판단에 관하여 법률에 아무런 기준을 두지 않은 채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다. 강제적 셧다운제 관련 조항은 그 평가의 방법과 절차를 게임산업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했으나 강제적 셧다운제 위임 조항의 내용을 반복하고 있을 뿐이고 게임 과몰입 예방조치 위임 조항에서도 그 평가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인 내용 없이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위임 등 조항은 포괄 위임 금지 원칙에 반한다. 이제 우리가 법률은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만들죠. 국회의원은 우리가 선출한 이제 국민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그 대표들인데, 거기에서 이제 대통령령으로 위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통령령에 위임한다. 이거는 사실 행정부에서 이제 만드는 조항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위임을 할 때는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통째로 위임을 하면 안 된다. 이게 지금 포괄 위임 금지 원칙입니다. 그래서 걸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통째로 위임하는 건 하지 마라. 왜냐하면 법률은 입법부인 국회가 만드는 게 맞으니까요. 그래서 요거 지금 위반됐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본인 인증 조항에 대한 청구인들 주장 살펴보겠습니다. 본인 인증 조항은 인터넷 게임에 대한 과몰입과 그로 인한 해악 사이의 인과관계가 불분명함에도 국가가 개인의 자율적 영역에 후견적으로 개입하여 그 입법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고, 이용자가 여러 인터넷 게임을 이용하거나 청소년이 부모 명의로 회원가입을 하는 경우 본인 인증만으로는 실효적으로 게임 과몰입을 예방할 수 없어 수단의 적합성이 없다. 또한 위 조항으로 인해 개인정보가 수집됨으로써 인터넷 게임물 이용자들에게 위축 효과를 미치거나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발생하는 등 이용자의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이 과도하게 제한되고, 게임물의 등급에 따라 본인 인증 의무를 달리하거나 게임물 관련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게임 과몰입 예방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등 기본권을 덜 침해하는 대안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인 인증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여 청구인들의 일반적 행동 자유권, 익명 표현의 자유, 알 권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 본인 인증 조항은 합리적 이유 없이 인터넷 게임의 이용자에 대해서만 본인 인증 의무를 부과하므로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 게임물,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게임물의 이용자들과 청구인들의 그 이용을 차별 취급하여 평등권을 침해한다. 네, 이래서 이제 본인 인증 조항에 대해서도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한다는 부분, 그리고 평등권 침해, 이런 부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헌법재판소의 판단 살펴보겠습니다. 헌법소원 심판 청구 후 심판의 대상이 되었던 법령 조항이 개정되어 더 이상 청구인에게 적용될 여지가 없게 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심판 대상인 구법조항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받을 주관적 권리 보호의 이익이 소멸하므로 그러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 다만 헌법소원 심판 제도는 주관적 권리 구제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헌법 질서의 보장 기능도 겸하고 있으므로 설령 청구인의 주관적 권리 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같은 유형의 기본권 제한 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고, 헌법 질서의 수호 유지를 위하여 그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기묘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판 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 네, 이제 법 조항이 개정이 된 거죠. 셧다운제 조항이 이제 개정이 되면서 없어진 거예요. 이 선법 소원을 제기한 이후에.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가 있냐? 이게 권리보호 이익이라고 합니다. 네, 권리보호 이익이 이제 없어졌다고 일단은 보는데, 이게 이제 기본권 침해가 반복될 수 있거나 아니면 헌법적 해명이 기묘한 사항, 그러니까 매우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이제 심판 청구 이익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거든요. 예, 저희가 헌법 시험 볼 때 굉장히 많이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 심판 청구 이후인 2021년 12월 7일 이제 청소년 보호법과 게임 산업법이 개정이 됐고요. 강제적 셧다운제 조항과 이 사건 위임 등 조항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청구인들한테 더 이상 적용이 이제 되지 않게 된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예외적 사유인 그 기본권 제한 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는지, 아니면은 헌법적 해명이 필요한 그 기묘한 사항인지, 요런 부분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일단은 헌법재판소는 그 강제적 셧다운제 요거에 대한 영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정 시간대에 청소년에게 인터넷 게임 제공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강제적 셧다운제는 2011년 5월 19일 청소년 보호법 개정 시 처음 도입되었다. 그러나 이후 청소년 본인이나 법정 대리인의 요청 시 게임물 이용 시간을 제한할 수 있는 선택적 셧다운제가 있는 상황에서 강제적 셧다운제의 실효성에 대해 비판이 제기되었고, 결국 2021년 12월 7일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청소년 보호법과 게임산업법이 개정되었다. 그 개정 이유를 살펴보면 모바일 게임이 크게 성장하는 등 게임 이용 환경이 변하고 심야 시간대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매체가 다양해짐에 따라 게임 이용에 관한 청소년과 가족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근데 많이 환경이 바뀌었죠. 그 사이에 뭐 유튜브도 생기고 넷플릭스도 생기고 우리가 밤에 놀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 이게 실효성이 있냐 여러 논란이 생겼고, 그래서 2021년도에 이 부분이 폐지가 된 겁니다. 네, 다음 보겠습니다. 위와 같은 개정 경과와 개정 이유에 비추어 보면 강제적 셧다운제 조항 및 이 사건 위임 등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현재 2014년 4월 14일 2011 헌마 659 등 결정에서 강제적 셧다운제 조항이 인터넷 게임 제공자의 직업 수행의 자유, 16세 미만 청소년의 일반적 행동 자유권 또는 부모의 자녀 교육권을 침해하거나 해외 게임 업체와의 관계에서 국내 게임 업체를 불합리하게 차별하여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이 사건 위임 등 조항의 기본권 침해 여부가 헌법 질서의 수호 유지를 위하여 별도의 헌법적 해명이 기요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제 일단은 강제적 셧다운제가 폐지됐고 다시 반복되기는 어렵다. 그래서 침해가 이제 뭐 또 생기기는 어렵다고 봤고요. 이미 이제 2014년도에 2011 헌마 659 등 이제 결정이 있었던 거죠. 여기서 요 조항들이 뭐 부모의 자녀 교육권 침해 이런 거 하지 않는다. 청소년의 일반적 행동 자유권 침해도 아니다. 평등권 침해도 아니다. 이런 판단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한 번 이뤄진 판단이기 때문에 헌법적 해명이 기요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강제적 셧다운제 조항에 대한 심판 청구 및 청구인들의 이 사건 위임 조항에 대한 심판 청구는 권리보호 이익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네, 그래서 강제적 셧다운제 조항이랑 위임 조항에 대한 부분은 부적법 각하 결정이 나왔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본안까지 올라간 유일한 것, 본인 인증 조항에 대한 판단 보겠습니다. 네, 우선 쟁점의 정리부터 헌법재판소는 했습니다. 본인 인증 조항은 인터넷 게임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본인 인증이라는 사전적 절차를 거칠 것을 강제함으로써 개개인이 생활 방식과 취미 활동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이를 원하는 방식대로 영위하고자 하는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제한한다. 또한 본인 인증 조항에 따라 인터넷 게임 이용자가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면 본인 확인 기관 등으로부터 게임물 관련 사업자에게 본인 확인 요청 일시 또는 인증 일시, 식별 코드 등의 정보가 제공되고, 이러한 정보는 본인 확인 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의 실명 등의 자료와 결합하여 이용자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므로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의 보호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그리고 인터넷 게임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기 위한 전제로서 본인 확인 기관 등의 실명이나 주민등록
번호 등 정보를 제공할 것이 강제되고 이 기관들은 본인 인증 업무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 정보들을 수집, 이용할 수 있으므로 본인 인증 조항은 결국 인터넷 게임 이용자가 자기의 개인정보에 대한 제공, 이용 및 보관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인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제한한다. 네,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이 본인 인증 조항이 일단 무조건 사전적으로 이 절차를 거치도록 강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안 하면은 게임을 못 하죠. 일반적 행동 자유권이 제한된다. 일단 이거 인정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개인정보가 많이 오픈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각 업자들한테 따로따로 이렇게 합쳐지는 거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자기 개인정보가 한번 이렇게 들어가는 거니까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이 제한된다. 이 부분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표현의 자유나 알 권리 이런 부분까지는 판단하지 않겠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나 평등권 부분도 이제 요거까지는 판단하지 않는 거로 정리가 됐는데요.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일반적 행동 자유권 그리고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이 이제 침해되는지 요걸 판단함으로 인해서 다른 문제는 이제 이와 비슷하니까 별도로 판단하진 않겠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네, 우선 본인 인증 조항의 입법 취지 보겠습니다. 본인 인증 조항의 주된 목적은 구게임산업법이 마련하고 있는 연령 차별적 통제 수단들을 보다 실효적으로 보장함에 있다. 구게임산업법은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이용에 대해서는 보다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전제에서 여러 가지 연령 차별적 통제 수단들을 마련하였다.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자에게 해당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 분류를 받도록 하였고, 청소년이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하는 게임 사이트에 회원 가입을 할 경우 친권자 등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도록 하였으며, 제공되는 게임의 특성, 등급, 유료화 정책 등에 관한 기본적 사항, 게임물 이용 시간 및 결제 정보 등 게임물 이용 내역을 청소년 본인 및 법정 대리인에게 고지하도록 하였다. 또한 청소년 본인 또는 법정 대리인의 요청 시 게임물의 이용 방법 및 게임물 이용 시간 등을 제한하도록 하였다. 이 부분이 이제 선택적 셧다운제입니다. 지금 요 법이 연령 차별적 통제 수단을 마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청소년인지를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 이게 입법 목적인 거고. 그래서 등급 분류를 일단 받게 한 거, 그리고 회원 가입할 때 친권자, 이런 법정 대리인 동의 얻도록 한 거, 그리고 이제 이용 시간이 뭐 과다한지 결제 정보 좀 중요하죠. 결제가 막 이루어지면 안 되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고지하도록 한 거, 이런 것들이 지금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연령 차별적 통제 수단들이 실효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이용자의 연령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런데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원칙적으로 서비스 이용자의 주민등록 번호를 수집, 이용할 수 없으므로 입법자는 회원 가입 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칠 것을 강제함으로써 인터넷 게임 이용자의 연령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법이 마련하고 있는 연령 차별적 통제 수단들이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일단은 요런 연령을 차별하는 요런 수단들이 이제 제대로 작동을 하려면 결국에 이용자의 연령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된다. 근데 이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접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주민등록 번호가 뭔지 확인하거나 뭐 입력해라 이렇게 강제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회원 가입 시 본인 인증을 하도록 하는 요런 대안적인 방법이 들어갔다. 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연령 차별적 통제 수단들을 이제 실효적으로 보장한다는 첫 번째 목적 말고도 또 다른 목적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인터넷 게임 이용자가 인터넷 게임 사이트별로 하나의 아이디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건데요.
이를 통해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구게임산업법 제12조의 3 제1항 제6호에 따라 인터넷 게임 이용자들에게 정확한 게임 이용 시간을 고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터넷 게임 이용자들이 자발적으로 게임 이용 시간을 조절하도록 유도하고자 하였다. 네, 그래서 이제 그 게임 사이트별로 아이디를 하나만 갖게 하는 거죠. 내가 이제 여러 개의 아이디를 갖고 뭐 이거는 밤 12시부터 1시까지 하고 다음 아이디로 이제 1시부터 3시까지 하고 뭐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걸 막기 위해서라도 본인 인증을 통해서 이제 하나의 아이디만 갖게 했다. 요런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 행동 자유권 그리고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이 침해되는지 여부 보겠습니다. 일단은 헌법재판소의 선례가 있는데요. 요거에 대해서 변경을 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된다는 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헌법재판소는 2015년 3월 26일 2013 헌마 517 결정에서 본인 인증 조항과 구게임산업법 제12조의 3 제3항의 위임에 따라 본인 인증의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한 구게임산업법 시행령 제8조의 3 제3항 이 조항들 합해서 선례 조항이라고 하고요. 이 조항들이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여 일반적 행동 자유권과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 이유 요지 보겠습니다. 선례 조항은 인터넷 게임에 대한 연령 차별적 규제 수단들을 실효적으로 보장하고 인터넷 게임 이용자들이 게임을 이용 시간을 자발적으로 제한하도록 유도하여 인터넷 게임 과몰입 내지 중독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이다. 게임을 관련 사업자와 같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인터넷상에서 본인 인증 절차 없이 이용자의 실명이나 연령만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실명, 연령 등의 정보를 수집하여 보관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인터넷 게임 이용자가 회원 가입 시 동의한 약관에 근거한 것일 뿐 선례 조항 등 법령에 의한 것이 아니다. 또한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본인 인증 결과 이외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게임을 이용하는 사람의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구정보통신망법에서 동의를 얻어 수집된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들을 충분히 마련하고 있으며 회원 가입 시 1회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 이용자들에게 게임의 이용 여부 자체를 진지하게 고려하게 할 정도로 중대한 장벽이나 제한으로 기능한다거나 게임 시장의 성장을 방해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침해의 최소성에도 위배되지 아니하고 본인 인증 조항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게임 과몰입 및 중독 방지라는 공익은 매우 중대하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다. 따라서 본인 인증 조항은 청구인들의 일반적 행동 자유권 및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네, 그래서 이제 이전에 요 본인 인증 조항에 대해서 선례가 있는 거죠. 입법 목적 정당하다. 인터넷 게임 과몰입 중독 예방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제 정당하다고 보는 것이고 본인 인증 절차는 이제 적절한 일단 수단이다. 그리고 이용자들한테 뭐 그렇게 굉장히 침해가 심할 정도로 뭐 아예 이용 여부를 막을 정도로 이렇게 심각하게 제한으로 기능하거나 이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게임 시장 성장 방해하는 정도도 아니니까 침해 최소성에도 위배되지 않는다 이렇게 봤던 거고요. 그리고 게임 과몰입 중독 방지라는 공익은 매우 중대해서 법익의 균형성도 갖췄다. 이전에 이렇게 이제 판결을 했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선례 변경의 필요성 여부 보겠습니다. 네, 이미 이제 이 선례의 심판 대상 조항에 본인 인증 조항이 포함되어 있고
구게임산업법 그리고 청소년보호법에서 사용했던 게임 중독이라는 용어가 병리적 관점을 내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적절하지 않다. 이런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서 2023년 3월 21일 그 게임산업법이 개정이 되면서 제12조의 3에서 중독이라는 용어는 삭제가 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나머지 이 용어만 삭제가 됐을 뿐 게임 과몰입 예방 조치에 관한 내용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거 일단 얘기하고 있고요. 청구인들은 게임물 등급에 따라서 본인 인증의 범위를 제한하거나 게임물 관련 사업자의 자율적인 결정에 따라서 게임 과몰입을 예방하도록 하는 등 기본권을 덜 침해하는 대안이 존재한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전에 검토가 되지 않았던 부분이어서 이번에 검토를 하게 된 건데요. 게임물 등급을 이제 미리 정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등급에 따라서 본인 인증 범위를 제한할 수 있지 않냐. 일단 이 주장하는 거고요. 그리고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면서 그 게임 과몰입 예방하도록 하는 조치들을 선택적으로 할 수 있을 텐데 이거를 법으로 이렇게 강제해서 본인 인증을 하도록 하는 게 매우 침해적이다. 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네, 헌법재판소 이 부분에 대한 의견 보겠습니다. 그런데 게임물에 대한 등급 분류 제도는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로 하여금 제작 또는 배급에 앞서 그 내용에 관하여 등급 분류를 받도록 하는 것으로 게임물의 내용이 선정성, 폭력성, 사행성, 그 밖에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이용 연령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다. 반면 본인 인증 조항은 게임물 이용자의 실명, 연령 및 본인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여 게임산업법이 마련하고 있는 연령 차별적 통제 수단을 실효적으로 보장함으로써 게임 과몰입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이다. 청소년 이용 불가 등급을 받은 인터넷 게임의 경우 청소년의 접근이나 이용 자체를 제한할 필요가 있으며 12세 이용가, 15세 이용가 등급을 받은 인터넷 게임의 경우에도 해당 연령 미만 청소년의 접근이나 이용 자체를 제한할 필요가 있으므로 본인 인증 조항을 통하여 청소년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한다. 전체 이용가 게임의 경우에는 청소년의 접근이나 이용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나 게임 과몰입 예방 조치에 해당하는 회원 가입에 대한 법정 대리인의 동의 확보, 게임물 이용 방법, 게임물 이용 시간 등 제한, 게임물 이용 내역 고지 등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해당 게임물 이용자가 청소년인지를 확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전체 이용가 게임이라 하여 본인 인증의 필요성이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 네, 그래서 등급 분류 제도랑 본인 인증 조항은 입법 목적이 우선 다르다는 얘기하는 겁니다. 등급 분류는 이제 처음부터 그 내용의 선정성, 폭력성, 사행성 이런 거 유해한지 여부를 보아서 이용 연령을 처음부터 제한을 하는 거고 이제 본인 인증 조항은 이제 얘네들이 이용을 하는데 너무 뭐 돈을 많이 결제하거나 뭐 이용 시간이 너무 과도하거나 이런 거를 이제 제한하는 그런 부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용 목적이 지금 다른 부분 얘기하는 거고요. 또한 현행 관련 제도상으로는 인터넷에서 본인 인증 절차 없이 실명이나 연령만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청소년의 게임 과몰입을 예방하기 위한 자율적인 조치를 취하려고 하더라도 결국 게임물 이용자의 연령을 확인해야 한다는 점에서 본인 인증을 거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결국에는 게임 이제 회사들이 이거를 자율적으로 하려고 해도 연령 확인은 필요할 수밖에 없다. 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위 청구인들은 본인 인증 조항이 외국의 입법 내에 비추어 과도한 제한이며 게임 산업의 진입 장벽이 되므로 게임 산업법의 입법 목적과 상충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외국과 우리나라는 게임 산업을 규율하는 법 체계 및 게임 산업 관련 환경과 문화 등의 차이가 있으므로 게임 과몰입 예방을 위한 외국의 입법례를 우리나라의 법제와 평면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다.
네, 그리고 이제 게임 관련 사업자가 아닌 이상 청구인들이 이거를 기본권 침해로 주장할 수도 없다. 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게임 이용으로 인한 스트레스, 불안, 우울, 공격성 증가 등의 역기능에 대한 연구가 다수를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게임이 자기 효능감, 사회성, 사회적 신뢰 등 긍정적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도 다수 이루어지는 등 게임의 순기능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있다. 실제 교육과 치료 분야에서는 기능성 게임이 개발 이용된다. 또한 게임의 종류에 따라 게임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거나 폭력적 성향이 높은 게임일수록 게임 과몰입 유발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도 있지만 게임물보다 게임물 이용자의 심리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게임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분석도 있다. 게임 환경에서도 변화가 있는데 컴퓨터 온라인 게임 대신 모바일 게임이 크게 성장하고 있고 인공지능, 가상현실, 메타버스, 블록체인, 클라우드 서버 등 기술 환경 변화로 인해 새로운 유형의 게임들이 개발되고 있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청소년과 가족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강제적 셧다운제가 폐지되었다. 그러나 앞에 본 것과 같이 회원 가입에 대한 법정 대리인의 동의 확보 등과 같은 게임 과몰입 예방 조치가 여전히 존재하는 한 이를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본인 인증 조항의 필요성이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 헌법재판소도 일단은 사회 분위기 그리고 환경이 변한 거 인정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게임에 대한 역기능 이렇게 이제 나쁜 부분들이 이제 과도하게 이제 수면 위로 올라와서 주목을 받았었는데 최근에는 게임이 이제 순기능도 많다는 거죠. 교육과 치료 분야에서도 쓰이고 있고 뭐 어르신들의 이제 치매 예방 뭐 이런 거를 위한 게임 이런 것들도 나오고 있고 아이들 교육에도 좋은 게임들이 개발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강제적 셧다운제도 이미 폐지가 됐고 뭐 VR 게임, 메타버스, 블록체인 여러 이런 환경이 바뀌면서 새로운 게임들도 나오고 있는 거는 안다. 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입법부에서 이미 이 게임 과몰입 예방 조치에 관한 이걸 만들어 놨잖아요. 법률을 만들어 놔서 이걸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본인 인증 조항은 필요하다는 거죠.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필요성이 있다는 부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일부 게임 이용자들, 특히 이제 초등학교 4학년 이상 게임 이제 이용자 중에서 3% 내외가 그 게임 과몰입 관련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얘기하고 있고, 뭐 평일 4시간 이상 게임하는 비율도 높다. 이들 중에 이제 그렇다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운영 중인 게임 업체들은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그 정도로 과몰입이 될 정도로 역효과가 뭐 우려되는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요즘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청소년들의 이제 불법 도박 사이트 이용이죠. 이제 불법 도박은 보통 스마트폰으로 요즘 이루어지고 있고 아이들이 이거로 이제 사채를 쓰거나 학교 폭력 이렇게 다른 학생들한테 돈을 갈취하고 이런 문제로도 연결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도박은 일반 게임보다 훨씬 중독성이 강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번 빠지면 이제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은 여러 문제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좀 적극적으로 수사기관도 움직여주고 이래야 될 텐데 이게 지금 잘 되고 있는 건지 좀 모르겠네요. 네, 이제 헌법재판소는 게임물의 이런 순기능에 대한 다수의 연구 결과, 게임에 대한 부정적 관점을 제거하는 내용의 관련 법령의 개정, 그리고 게임 환경과 관련 제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게임 과몰입 문제는 여전히 제도적 대응이 필요한 사회적 문제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본인 인증을 통해 게임 과몰입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봤네요. 이거로 인해서 선례의 판단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보지 않고 결국에 이들 청구인들의 일반적 행동 자유권 그리고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이 침해되지 않았다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주문 보겠습니다. 청구인들의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3 제1항 제1호에 대한 심판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청구인 김모 씨, 이모 씨, 조모 씨의 나머지 심판 청구 및 청구인 추모 씨의 심판 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근데 이제 이전에 선례에서 재판관 2명이 반대 의견을 낸 적이 있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2명이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헌법재판소 판결에서는 이렇게 결정에서는 반대 의견을 재판관들이 낼 수 있는데 그 부분도 소수 의견이라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내용을 기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볼게요. 인터넷 게임 이용 행위는 자유를 그 본질적 요소로 하는 놀이 행위이므로 그 이용 행위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나 규제는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따라서 인터넷 게임 과몰입 및 중독이 이로 인해 약이 된다고 일컬어지는 해악들의 직접적인 원인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이상 게임 과몰입 및 중독 예방이라는 입법 목적은 국가가 추구할 수 있는 정당한 공익이 될 수 없으며 이는 규제 대상이 성인인지 청소년인지를 불문하고 동일하다. 네, 그래서 게임은 그 본질적인 요소가 놀이 행위잖아요. 여기에 국가가 이제 개입을 하는 건 신중해야 된다고 하면서 이 게임 과몰입 및 중독 예방이라는 입법 목적이 정당한 공익으로 보긴 좀 어렵다 이런 얘기하고 있고요. 가사 입법 목적의 정당성을 일부 인정하더라도 인터넷 게임의 이용을 위하여 본인 인증을 받도록 하는 것은 감시와 통제의 가능성을 이야기하며 인터넷 게임 이용자의 자유를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인터넷 게임 과몰입은 개인적, 심리적,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므로 단순한 이용 규제보다는 예방, 교육, 상담 체계 강화, 정책 개발, 건강한 여가 문화 조성이 근본적 해결책이고 선례 조항이 정하고 있는 본인 인증 방법들은 국민 누구나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어서 인터넷 게임에 이용해서 소외되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 있으며 공인인증기관이나 본인 확인기관에 의해 수집된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게임 산업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선례 조항은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네, 그래서 입법 목적 정당성 인정하지 않았고 수단의 적합성도 불인정,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도 다 인정되지 않는다, 갖추지 못했다 이렇게 2명의 재판관이 얘기를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저희 친정 어머니한테 핸드폰에 맞고를 설치를 해드리려고 이제 제가 이렇게 도와드렸거든요. 근데 본인 인증이랑 해야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일단 만 18세 이상이 이용을 할 수 있는 거라서 게임을 설치를 하고 작동을 시키기까지 정말 많은 절차가 필요하더라고요. 이게 제가 해드린 게 아니면은 저희 어머니께서 직접 설치는 절대 하기 어려웠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오히려 이것 때문에 이렇게 이제 어르신들 중에 이런 거를 이용을 가볍게 하려고 하시는 경우에 그걸 할 수가 없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부분만 더 읽어볼게요. 한편 본인 인증 제도 하에서 청소년이 부모의 명의를 도용하여 연령 차별적 규제의 수단들을 회피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또한 구게임산업법은 제12조의 3, 제1항, 제2호에서 인터넷 게임을 제공하는 게임물 관련 사업자로 하여금 친권자 등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을 뿐 동의의 의사 표시를 한 사람이 실제 법정 대리인인지를 확인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으므로 본인 인증 제도가 실제 법정 대리인의 개입을 보장한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본인 인증이 법정 대리인의 개입을 전제하는 예방 조치의 실효성 확보에 실질적으로 기여한다고 보기 어렵다. 부모가 뭐 인증을 해주고 동의를 해주고 했는지에 대해서 뭐 대신 이렇게 아이가 했을 수도 있죠. 그런 부분도 사실은 확인이 안 되지 않냐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부분이고요. 해당 조치에 대해서 이제 청소년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도 굉장히 이제 저해되고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수의 이 반대 의견도 한 번쯤은 읽어볼 만한 부분이어서 이번에 소개를 해봤습니다. 오늘 판결 소개가 굉장히 길었는데 내용이 그만큼 많은 판결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길어진 부분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